자, 오늘도 편안하게 앉아서 책 한 권 들어봅시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여행지에 가져가면 좋을 만한 책 3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책이라는 게 뭐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읽은 책보다 혹은 읽을 책보다 못 읽는 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뭐 추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겠죠. 제가 읽었을 때 여행지에 간다면 이런 책들 들고 가고 싶다. 이런 책들은 읽었지만 뭐 또 가져가서 봐도 되게 재밌더라. 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정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 가족들이랑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설정을 우리가 넣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일행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일행들이랑 일정이 있고 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막 내가 거기서 나는 책 읽을게 하면서 혼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이 같이 가는 여행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설정을 가급적 혼자 가는 여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또 지금 제가 오늘 책을 3권을 추천드릴 건데 막 한 권을 들고 가도 하루 내가 여행을 가는데 그 한 권 다 읽고 돌아오고 요렇게 여행을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일정이 뭐 3일 이상 정도 되는 일정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정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을 때는 이제 그 자세, 얼마나 편안한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불편한 의자, 맥도날드 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책을 읽다가도 뭐 재밌는 책은 빠져서 읽긴 하겠지만 몸이 일단 불편해서 일어나서 막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 손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휴대폰에 손이 간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책 읽을 때 휴대폰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읽다가 생각난 내용들을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자세로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여행지 어딘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숙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지에 있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카페라면은 또 그런 것도 좋겠죠.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행지는 좀 산이나 바다라고 생각했을 때 카페가 좀 한적한데 소파가 편해. 근데 여기에 금상첨화로 뭐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되게 파릇파릇하거나 푸릇푸릇하다면 책 읽으면서도 잠깐 이렇게 고개 스트레칭하면서 바깥 풍경 보면 와 하면서 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 아름다운 감각을 더 극대화시켜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책을 꺼낼지. 먼저 첫째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게 영상을 찍는 그 시점이 2022년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어, 이거를 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가의 설국입니다. 이게 이게 참 여름에는 좀 맛이 안 사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책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좀 그 뭐 한 중년쯤 되는 이제 좀 생계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부유한 넉넉한 분이 어, 그 외진 곳으로 여행을 간 이야기를 쓴 건데 그 외진 곳에서 막 무슨 스릴러 넘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 두 여자를 만납니다. 두 여자와의 어떤 관계, 약간은 에로틱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은 멜랑콜리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을 그린 작품인데 이게 왜 재밌냐면 이야기나 플롯 자체가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문장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설국인데 설국은 진짜 그냥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국이라는 거는 눈이 많이 온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데 그 눈 와 있는 시골의 정치를
한 문장 한 문장에 되게 최선을 다해서 담은 그런 글이에요. 이게 설국이 첫 문장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그 진짜 막 세상에 이름을 날린 작품들은 첫 문장부터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국이야말로 그 가장 대표적인 표본인 것 같아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이게 요 설국의 첫 문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좋은 작품들은, 좋은 소설들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화자라든지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이나 시간이나 날씨가 어떤지를 첫 문장에 최대한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는데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라는 말에서 이 주인공이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고, 눈의 고장이었다 라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코멘트를 통해서 추운 곳으로 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챘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첫 문장은 김은 작가님의 카레 노래긴 한데, 김은 작가님은 저한테는 좀 되게 아이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다른 편에서 아예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별 이야기 아닌, 그러니까 그냥 여행지에 가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인데, 이거 읽으면, 그러니까 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글 좋아한다라는 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 읽으면은 좀 좌절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장들은 죽어도 못 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풍경이나 뭐 사람 심리를 묘사하면은 말이 막 길어질 것 같고 단어들이 이렇게 휙휙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되게 막 딱딱딱 잘 끊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설국, 그러니까 눈밭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요. 그게 좀 이 책의 마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읽기에는 완전히 재밌는 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은 진짜 내가 눈이 온 어떤 동네에 여행을 갔을 때, 혼자 여행을 갔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딱 펼쳐들고, 아, 나도 이런 풍경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문장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일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번역도 진짜 중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뭐 플롯이라든지 뭐 기승전결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 초월 번역을 해도 되고 약간 뭐 축약해도 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리포터 막 초창기 번역본처럼 하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내가 한글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어를 모르거든요. 한글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는 걸 보면은, 이게 번역하면서도 일본어 원어로 쓰여진 소설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번역가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책이 막 빨리 따라가자 이런 책은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뜨거운 차 마시듯이 이렇게 식혀 마시는 느낌으로 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국열차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행지 책이니까 자전거 여행, 김은 작가님 책 한번 추천해 볼게요. 저는 요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합본입니다. 두꺼운 거고, 초기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1, 2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사실 여행지에 가져가긴 좋은 책은 아니에요. 양장이고 두껍고 무거워요. 근데 초기 버전은 좀 더 이제 책이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들고 가기긴 편할 것 같은데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책 제목은 자전거 여행이라서 마치 뭐 자전거 여행을 위한 뭐 지침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전거 여행 하시는 분들만 공감하는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김훈 작가님 특유의 문체로 어떤 소시민들 여행지에서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좀 전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각 지역별로 토속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느낀 김훈 작가님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되게 김훈 작가님만의 문체로 아름답게 구현을 했어요. 혹은 또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짜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파주를 갔어요. 파주를 여행을 갔다고 치면 여기 뭐 411페이지에는 파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파주를 여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럼 파주에 왔으니까 파주 부분을 읽어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행을 오면 일단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지에 왔어. 여행을 이미 난 하고 있는데 사람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나 시간 때문에 내가 여행지에 왔다고 다른 여행지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행지들 경주라든지 울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강원도 춘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의 여행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미 난 여행지에 와 있는데 한 번 더 다른 여행지로 들어가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일상 삶을 살고 있으면 그 감각을 조금 잊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은 내가 일상 속에 있으면은 여행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인데, 여행지에 있으면은 맞아, 나는 지금 이런 여행을 이런 감각으로 즐기고 있는데 이 여행지로 가면 이런 감각이 있구나 라는 인셉션 같은 느낌? 여행지 속의 여행지,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김훈 작가님의 글들이 소설도 그렇지만 특징이 되게 민초라 그러죠. 민초들의 삶을 엄청 마이크로하게 바라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그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훈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김훈 작가님과 같이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문학동네에서 주최한 그런 거. 이제 가서 보면 진짜 정말 뭐 그냥 털털하신 아저씨 할아버지 느낌인데 막 염전 가면 막 손가락으로 찍어 드셔보시고 막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맛이 되게 살아있어요. 막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김훈 작가님은 굉장히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글로 풀어내는데 재주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시골이면 뭐 오일장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산골에 갔을 때는 그 산 자체의 색감이나 뭐 냄새나 이런 것들, 그거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깨부술 정도의 감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저희가 이제 여행의 설정이 뭐 3일 이상 되는 긴 여행이고 혼자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아까 혼자라고 얘기했을 때 좀 많은 유부남 분들께서 혼자 하면서 이미 설레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책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여행이 길면 오랫동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다양한 여행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여행지에 왔는데 복잡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왔어. 그러면 뭐 일반 소설을 가져가면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한 자리에서 다 읽으면 상관없지만 뭐 여유 있게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인데 읽었다가 뭐 돌아다녔다가 읽었다가 밥 먹었다가 읽었다가 뭐 커피 마셨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반 소설은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행기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앞 내용을 까먹어도 되고 뭐 그냥 뭐 읽다가 이 지역은 별로 안 궁금한데 하면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은 아무데나 펼쳐들고 싶은 지역 펼쳐가지고 여긴 부석사 얘기구나 하면서 부석사 읽으면 되고,
약간 그런 진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느낌. 그냥 넘어가면 장땡인 부분도 많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 여행 중에 아니에요. 근데 몇몇 챕터에서는 이게 진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뺨 뒤로 뺨을 바람이 막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고 머리가 막 날려 시원한 느낌이 들어. 이제 그런 오히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전거 타는 기분을 대리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게 그런 느낌이 증폭되면 아 여행지 온 김에 자전거 빌려볼까? 요 동네도 자전거로 돌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좀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이게 앞으로 제가 이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셜록 홈즈를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여행한다, 사색한다라는 좀 접근해서 데미안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음사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저는 제가 이 데미안은 저에게 되게 인생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다른 출판사 버전의 데미안도 좀 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번역으로 읽었을 때도 이 감동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근데 지금 저희가 설정상에서 혼자서 3일 이상의 긴 여행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뭐 가족들이랑 갔거나 일행들이랑 가서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냥 뭐 자기 전에 침대에서 머리맡에서 좀 보거나 아니면 잠깐 짬 있을 때 볼 거다. 그러면 사실 셜록 홈즈 중에 이제 단편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것들처럼 빠르게 치고 읽을 수 있는 빠르게 이렇게 탁탁탁 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편 소설 모음집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를 그런 거 많죠. 김영하 작가님도 단편집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단편집은 저는 이제 그 과학 계통의 책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너무 핫하신 작가님이죠.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이라는 책도 단편 모음집인데 그런 것들 가져가는 게 좋은데 혼자 가고 사색한다는 차원에서 데미안을 꼽았어요. 아마 제가 이 영상 앞으로 쭉 나가면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김훈 작가님만큼 얘기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10대 때도 읽었고 20대 때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느낌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들 중에 내가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볼 때마다 아 맞아 이런 소설이었지 하면서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랑 달라요. 얘는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나. 근데도 계속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내가 10대 달랐고 20대 때 달랐고 30대 때 달랐어. 이거 100% 40대 때 읽으면 또 다르고 50대 때 읽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10대 때 이 책을 동화처럼 읽었거든요. 근데 20대 때 읽으면서 진짜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 읽으니까 또 막 가슴을 찢어놔. 그래서 좀 혼자 여행하면은 약간 그런 거죠. 그 우리가 혼자 여행을 왜 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냥 이제 막 내가 막 긍정주의자야. 그러면 그냥 야 재밌으니까 여행 가지. 혼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뭐 이럴 텐데 보통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혼자서 여행하는 계기 자체가 좀 사람이 우울한 때가 왔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왔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막 내 내면으로 파고들게 되잖아요. 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뭘 더 해볼까? 뭘 난 못하고 있지? 왜 난 뭐 이렇게 머물고 있지? 혹은 뭐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식의 어떤 뭐 고민들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이 딱 그럴 때마다 심장을 쿵쿵 때리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이 제목은 데미안인데 이 얘기를 진행하는 주인공 화자는 싱클레어라는 청년이거든요. 이 친구가 딱 되게 그런 내면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
그 머릿속 마음속의 아픔을 겪고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섬세한 성향의 소년이에요. 그리고 막 뭐 이제 데미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아예 따로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막 구체적으로 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 구체적으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살면서 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마찰을 겪기도 하고 뭐 중이병도 왔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결론은 싱클레어라는 청년이 그 결국에는 완성된 인격체가 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감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면에서 팍 폭발하면서 맞아, 인생이란 이런 거였지,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는 걸 딱 느끼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그게 그 표현이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싱클레어가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 소년, 청년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학교에서 만나게 된 좀 되게 자기보다 한 발 이상 성장해 있는 것 같은 인격체인 어떤 친구죠. 그러니까 뭐 나이상으로는 형인데 어쨌든 여기는 그 외국이니까 그런 나이 관계가 없다로 가정하면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싱클레어가 겪는 혼란을 왠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답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 일종의 해답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런 거야. 이런 현상은 이래. 라면서 자꾸 뭔가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한 명의 선지자로서 계속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싱클레어가 그렇게 데미안과의 교류, 때로는 교류가 끊어졌을 때도 있고 때로는 되게 자주 봤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교류를 통해서 계속 싱클레어는 인생 속에서 소년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 안에 결국 데미안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딱 끝나는데, 그러면은 저는 좀 나중에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데미안이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데미안은 질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여행지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혼자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자 여행하면서 답을 계속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질문을 준비해서 왔으면 모르겠는데 여행하면서 자꾸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여행하는 동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안은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자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 혹은 질문할 기회를 주는 그런 존재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데미안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포인트가, 드라마 프로듀사에도 나왔는데 이게 알을 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여행하면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알을 깨고 있나? 그러니까 알을 깨면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행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축약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알 깨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인데, 그러면 이제 혼자 사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알을 잘 깨고 있나? 혹은 내가 지금 여행지에 와서야 좀 생각하게 된 건데, 나는 혹시 그냥 알 속에서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되게 무서운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제 또 데미안이 마법 같은 거는 뭐 아까 10대, 20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평상시 읽을 때랑 우울할 때 읽을 때랑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읽을 때랑 뭐 기쁠 때 읽을 때랑 느낌이 다 달라요. 뭐 모든 책이 그렇지만 얘는 다 달라요. 진짜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막 그 어떤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벽을 느낀 상태에서 혼자 오랜 시간 여행하다가 이거를 되게 집중해서 보면은 막 눈물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모르죠. 혹시 모르죠. 내가 만약 싱글이라면 여행지에서 막 베아트리체 같은 사랑을 만나거나
에바 부인 같은 사랑을 찾게 되거나 뭐 그런 거를 희망하면서 여행하게 될지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행지에서 읽으면은 좋을 법한 책, 지극히 저의 관점에서 세 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에 대한 주제로 혹은 이야기들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